정유라 씨가 이 면회 불발 말고도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촌 언니 장시호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그 모습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전혀 좀 안 좋아서.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준비한 거 하나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큰 틀은 아는데 오늘 처음 드러난 게 바로 이 단어예요. 오늘 불화라는 이 두 사람 간의 분화라는 단어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알기로는 정유라 씨가 제주도에 넘어가서 장시호 씨랑 몇 개월 같이 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보니 사이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사실은 이제 장시호가 밟았던 길을 정유라가 그대로 밟았지 않습니까? 승마를 했고 그다음에 대학도 그것 때문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사촌 누나하고 이제 언니하고 이제 상의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둘 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절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아마 보면 일단 이제 아마 최순 씨가 그 이제 신주평 씨와 결혼을 하려고 동거를 할 때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언니 최순득 씨와 또 이제 어떤 뭐 좀 옛날에 조폭에서 종사했던 분하고 같이 뭐 해서 좀 반대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아마 정유라 그러니까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정유라의 결혼을 상당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정유라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니마저도 나한테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 결혼 자체를 이제 그러면서 반대를 해서 그런 감정들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물론 뭐 본인은 뭐 지금 재판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장시호가 자신의 어머니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거와 증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원인에는 결국 이제 장시호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정유라는 언니하고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두 사람은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큰 범위에서는 운명 공동체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가문의 지금 재산을 지켜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최태민과의 어떤 지금 운명 공동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어떤 서로 다투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 봤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또 연결될 수 있는 끈도 있다 저는 그래도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리 정유라 씨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노 변호사님 사촌 언니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굳이 죄송합니다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그 장시호 씨의 증언 같은 것들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고 이 언니가 우리 엄마와 나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증언이나 얘기들은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이제 이런 뉘앙스도 사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은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전략적인 답변을 항상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유라 씨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저 답변의 내용들 마찬가지로 장시호 씨와 자기가 물론 당연히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원수지간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기를 가지는 과정 혹은 신주평 씨의 관계에 있어서 반대했기 때문에 싫어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나는 저 언니하고 안 친해요라고 거리를 자꾸 두어야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던가 엄마 최순 씨가 얘기하는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정유라 씨라서 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수임했나 싶었어요. 아니 뭐 사이야 좋았다 나빴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촌간이라도 항상 좋을 수도 없는데 더군다나 이게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지금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최순실의 언니 최순덕이 장시호가 잡혀갈 때 우리 애는 보호해달라고 여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최순실이 보호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뭐 영재 스포츠 그 센터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전부 장시호가 한 거고 장시호 잘못이다. 장시호한테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시호는 다시 이모한테 아니에요. 그거는 이모가 시켜서 저는 서류만 만들어준 거고 심부름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최순득, 최순실의 갈등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 속에서 장시호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많이 이제 최순실이 불리한 걸 많이 내놓아 버렸고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가 나쁘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정유라 씨라고 왜 그러냐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의뢰인이에요. 왜냐면 지금 본인이 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혹은 뭐 의도했든 아니든 지금 가장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되게 안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말도 제일 잘 듣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말도 잘 안 듣고 마음대로 하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그렇다면 오늘 정유라 씨가 화면 속에서는 마치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이게 다 치밀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다. 저도 참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공항에서도 그렇고 이게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다 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즉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중요 답변은 아마 조금 준비된 답변이 아니었나. 장시호 부분은 만약 나오면 얘기하려고 아마 준비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쉽겠다고 생각했는데 즉흥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준비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하, 만약에 그 취재진이 그 사촌 언녀의 관계를 물으면 사이 안 좋다. 예, 사이 안 좋다고 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본인이 뭐 의도했던 저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랑 얘기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지금 언론에 주목받잖아요. 아, 사이 안 좋더라.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은 변호인이 의도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역할을 충분히 한 게 아닌가. 그걸 그냥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부각이 안 되는데 직접 본인이 사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각이 되는 거 봤을 때는 변호인이 조금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만 사전 공모가 차단이 되는 거죠. 사전에 공모할 수 없었다 우리들은.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논리를 가는 거죠. 지금. 이 큰 틀에서 이제 아들도 이제 그제 왔고 이현정 의원님 뭐 이제 면회도 가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장시호 씨 석방과 또 맞물렸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 씨가 석방이 되면 좀 자유로운 몸이 되면서 혹시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많은 진술을 하긴 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본인이 물론 재판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떤 재판에 참석했을 때 장기적으로 최순실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유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사촌 언니의 관계를 좀 끌어놔야 되죠. 끊어놓고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것들을 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장시호 씨가 어떻게 이제 재판 과정을 아마 임할지 그도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일단은 이제 자유호mom이 됐으니까 자기 1차 목표는 달성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그러면 지금도 계속 그러면 최순실을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단 자기는 소정의 성과를 달성했으니까 좀 더 이제 좀 최순실한테 좀 유리한 국면을 갈 것인지 그건 앞으로는 재판 그 과정에서 조금 저는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정유라 씨는 면회 엄마를 이제 보는 건 실패했지만 최순실 씨 이외에도 한때 가족이었던 전 남편 신주평 씨를 법정 안에서 만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신주평 씨를 소환한 건데요. 신주평 씨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아래가 대리였거든요. 그냥 대리로 있었어요. 원래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줄 알았죠. 저도 뉴스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거라서 원래 집안에 있는 집안이니까 자기네 돈으로 그렇게 한 줄만 알고 있었죠. 사실 신주평 씨도 이제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네. 정말 가까이 봤기 때문에 뭐 알만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신주평 씨가 그래도 완전 내밀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알 수는 없지 않겠어요? 좋은 사람은 보모라든지 마필 관리사를 이제 참고인으로 사실 마필 관리사는 벌써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마 참고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입건을 해야 됩니다. 범인 도피죄라든지 은닉죄를 입건한다면 그 증거 자체가 다 네덜란드나 이 덴마크 쪽에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인을 불러야 될 것 같고 신주평 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긴 한데 과연 많이 알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뭐를 받고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이 보모라든지 마필 관리사들은 실제로 급여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신주평 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려 하더라도 내용 자체를 크게 모르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이분도 사실 궁금한데 오늘 정유라 씨가 오전에 아버지 정윤회 씨와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걸 고지고대로 믿어야 할까요? 어떨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아버지 정윤회 씨는 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몇 번 많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유라 씨는 뭐 이혼하고 난 뒤에 뭐 부동산 정리되고 뭐 아버지하고는 전혀 연락이 없고 단지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게 아마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것 같은데요. 그 최순실 씨하고 나이 차를 보면
나이 최순실 씨가 40이 넘어서 임신해서 출산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워낙 딸을 최순실만 끼고 돌고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조금 소원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아버지가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굳이 자주 만나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다. 이게 정유라 씨 입장인데 비해서 정윤혜 씨는 딸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는 아무리 이혼 상태라 하고 가족이 분리돼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만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면 만나면 또 언론에 더 나쁘게 주목이 되니까 다만 전화로야 여러 차례 연락하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노 변호사님,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전 남편 신주평 씨까지 불러다 조사를 하는데 정윤혜 씨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정윤혜 씨에 대해서 왜 조사 안 하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요. 정윤혜 씨가 뭐 문건 사고가 있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에서 사실은 핵심적인 위치에 있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좀 계속해서 이 사람은 사실은 소환하지도 않고 뭐 추가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도 이 정윤혜 씨를 추가 조사하다 보면은 또 원하지 않는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지게 될까봐 안 부르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윤혜 씨를 이 사건의 본질에서 자꾸 비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정유라 씨 생각해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엄마, 아빠, 사촌 언니 얘기를 하나씩 다 한 겁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분할하는 단어입니다. 예, 이현중 의원님, 네. 제가 알기로는 정유라 씨가 제주도에 넘어가서 장시호 씨랑 몇 개월 같이 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보니 사이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사실은 이제 장시호가 밟았던 길을 정유라가 그대로 밟았지 않습니까? 승마를 했고 그다음에 대학도 그것 때문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사촌 누나하고 이제 언니하고 이제 상의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둘 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절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아마 보면 일단 이제 아마 최순 씨가 그 이제 신주평 씨와 결혼을 하려고 동거를 할 때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언니 최순득 씨와 또 이제 어떤 뭐 좀 옛날에 조폭에서 종사했던 분하고 같이 뭐 해서 좀 반대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아마 정유라, 그러니까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정유라의 결혼을 상당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정유라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니마저도 나한테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 결혼 자체를. 이제 그러면서 반대를 해서 그런 감정들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물론 뭐 본인은 뭐 지금 재판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장시호가 자신의 어머니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거와 증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원인에는 결국 이제 장시호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정유라는 언니하고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두 사람은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큰 범위에서는 운명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가문의 지금 재산을 지켜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최태민과의 어떤 지금 운명 공동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어떤 서로 다투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 봤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또 연결될 수 있는 끈도 있다. 저는 그래도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리 정유라 씨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노 변호사님 사촌 언니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굳이 죄송합니다.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그 장시호 씨의 증언 같은 것들이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고 이 언니가 우리 엄마와 나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증언이나 얘기들은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이제 이런 뉘앙스도 사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은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전략적인 답변을 항상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유라 씨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저 답변의 내용들 마찬가지로 장시호 씨와 자기가 물론 당연히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원수지간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기를 가지는 과정 혹은 신주평 씨의 관계에 있어서 반대했기 때문에 싫어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나는 저 언니하고 안 친해요라고 거리를 자꾸 두어야지. 정유라 씨가 이 면회 불발 말고도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촌 언니 장시호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그 모습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저는 좀 안 좋아서.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준비한 거 하나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큰 틀은 아는데 오늘 처음 드러난 게 바로 이 단어예요. 오늘 불화라는